자, 지난 시간에 갈리하고 파셀륨이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이 갈리하고 파셀륨이를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오늘 제가 재오픈을 시켜 놨어요. 오늘 재오픈을 시켜 놨어요. 유튜브에. 그리고 지울 거예요, 또. 또 가려놓을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네. 네, 가려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토 블렌드 이제 할 차례죠. 판토 블렌드. 판토 블렌드. 판토 블렌드가 어디다 쓰는 거죠? 판타블랜드는 어, 우리 저기 저기, 탈모 있으신 분들한테 권하지요. 탈모 있으신 분한테 권해요. 자, 그러면 판토블렌드가 탈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약국에서 판매되는 거. 오늘 서현 씨가 없는데, 서현 씨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안단 말이에요. 약국에서의 그 판매되는 게 선전도 잘해. 선전하는 게 있어요. 선전 뭐 해요? 판토텐산? 뭐더라? 판시딜 선전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해요. 네.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비교 대상이 내가 지금 이걸 또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다. 비교 대상이 있는데 자, 판토블렌드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봐야 돼요. 우리 몸은 다양한 작물에 자라는 토양과도 같다. 그래서 역할을 하기 위해 양질의 영양소를 꾸준히 줘야 돼. 판토블렌드가 고함량, 해성분이 고함량으로 줘서 여기에 또 판토텐산, 비오틴, 티아민, 아연, 셀렌, 크롬, 엽산 주원룡 해가지고 효모까지 준다라고 했어요. 자, 효모, 과일, 타우린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메인 성분이 이거예요. 판토텐산과 비오틴, 티아닌이에요. 티아닌. 비타민 이 B. 세 가지거든요. 판토텐산, 비오틴, 티아닌. 자, 그러면 이 판토텐산, 비오틴, 티아닌이 어느 정도에 들어있는지 잠깐 볼게요. 판토 블렌드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에 고함량 8가지 골든 포뮬러라고 돼 있는데 판토텐산, 비오틴, 그리고 비타민 B에 티아민이 들어있는데 아연, 셀렌, 크롬, 엽산까지 들어있다. 그리고 독자 포뮬러가 들어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 나오는 거야. 얘들의 역할. 아연, 비오틴, 셀렌, 판토텐산, 비타민 B1이 티아민이에요. 비타민 B1 티아민이. 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표기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오틴이 권장 섭취량의 3,334%. 비타민 B7이에요. 그 다음에 판토텐산, 비타민 B5가 3,600%. 그 다음에 비타민 B1이 8,333%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보자고. 비타민 B1, 티아민이 탄수화물 에너지, 탄수화물 에너지랑 뭔 상관이지? 탈모랑. 그 다음에, 내가 탈모란 용어 썼죠. 이 탈모란 용어 쓰면은 오픈 못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녹화된 거 그냥 다시 들으셔요. 일단 그냥 깠으니까 할 얘기 다 하자, 그냥. 어차피, 파이브 파토텐산 3,600. 좋다. 비오틴. 자, 이제 봐봐요. 제가 이것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비타민 B의 기능과 부족 증상, 비타민 B1 티아민,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 기능적인 증명이에요. 피로물질 축적 방지, 신경기능 정서 모두 기억력. 이게 부족하면은요, 각기병, 피로, 무력, 식욕부진, 신경통, 부종, 손발저림이 발생한다고. 자, 이 손발저림이라든가 이거 한번 봐봐요. 각기병이 뭐야? 각기병? 각기병. 각기병. 각기병 뭐예요? 무릎. 예? 무릎? 아닌데, 각기병. 병. 각기병. 각기병. 모르겠어. 아니 그 앓는 각기병을 왜 자, 어, 헷갈릴 때는 찾아보셔. 자, 찾고 보면 있어요. 비타민 B1 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저림이 생기고 걷지 못한다. 아, 자, 근데 비타민 B1이 어디에 주로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비타민 B 플러스? 음료의 씨앗의 눈.
쌀룬 이런 거? 네, 눈에 들어있어요. 까서 먹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쌀도 도정에 먹으면 비타민 B1을 못 먹어요. 이걸 먹으면 이렇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서 여기 이제 보자고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식욕부진, 신경통, 부종, 손발저림. 근데 여기에서 부종과 손발저림 부분을 봐봐요. 부종과 손발저림. 부종이 왜 생겨요? 손발저림이 왜 생겨요? 혈액순환이 안 안 돼서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의 호모세인 수치가 올라가요. 염증이 생긴다고. 염증이 생기면서 아, 혈액순환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 두피 자체가 얇은데 여기에 영향이 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대사에. 그러니까 비타민 B1 잘 먹으면 사실은 살도 조금 찌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5 판토텐산, 상스트레스. 항스트레스 호르몬이고 코티졸 분비 촉진, 피로 해소, 면역. 자, 들어가 있어요. 항스트레스. 자, 알죠? 머리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 이외에 스트레스인 거. 제가 머리가 더 빨리 나간 게 현숙이에요. 현숙이가 저 스트레스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애정을 안 줘서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부족해지면 피로, 수면장애, 구토와 탈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판토텐산이 많이 들어있는 게 그 약국에 있는 판시딜이에요. 그런데 판시딜보다 우리 게 더 들었어요. 가격은 우리 게 더 싸죠. 비타민 B1은 거기가 월등히 적어요. 우리 게 월등히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B9, 비오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탈모, 피부염, 비오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보식품 우리 제품 중에 뭐가 있죠? 또 기억 안 나지? 비오틴, SHN 서플리먼트 얼마 들어있나 봐봐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SH 서플리먼트에 비오틴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비오틴 거의 1000%요. 근데 판토블렌드에는요, 비오틴이 1000IU, 3300. 네. 그런데 그럼 왜 도대체 이 SHN 서플리먼트가 그대로 살아있냐, 그지? 얼마 안 들었는데. 이거는 피부, 손톱, 머리카락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오틴 이거밖에 안 들었는데 왜 없냐라고 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콜라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먹어서 나는 피부 건강에 좀 도움을 받고 싶어라고 하면 이게 나. 이게 그러니까 SHN이 그 뜻이에요. 스킨, 헤어, 네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가지 나 피부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어 차라리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판토브랜드보다. 머리는 말짱해.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피부 재생을 같이 할 때, 단백질하고 같이 해서 계속 재생을 시켜서, 그 화상의 부분을 없앤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이야. 여기 써 있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보다 판토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두피, 탈모 쪽에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 B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B가 이거 말고도 그때 눈의 염증에, 피부염에, 설사에, 우울증에, 신경감인에, 피로에, 성장부진에, 기형아 출산, 비타민 B9 없산, 그다음에 시아노코발라민, 신경계 손상의 우울증에 전체. 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이걸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논문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요? 판토블렌드.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온 거죠. 계속 먹어요. 저 이거 안 빼먹어요. 나의 소중한 두피를 위해서, 모발을 위해서 안 빼먹어요. 지금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이 오픈되면 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아까 그거 인증방에 하나 주시겠어요? 인증방에 드려요? 네. 저 잘생겼나요? 아니요. 그럼 안 드릴게요. 자, 이제 파이토프로틴, 그 다음에 이제 카달로그에 보면, 그 다음에 드릴게요. 카달로그에 보면 파이토프로틴이 있어요. 파이토프로틴과 함께 식이섬유가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이제 15분이 남았는데, 15분 안에 이 두 가지를 못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프로틴과 식이섬유. 뭘로 할까?
파이버.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로 가자, 오늘은. 아, 참, 식이섬유 가기 전에 이거 잠깐. 자, 이게 대사와 관련된 비타민과 무기질이거든요. 대사, 이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비타민 B군들이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대사가 똑바로 안 돼. 똑바로 안 되니까 살이 쪄. 이해되죠?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대사가 똑바로 안 돼. 그래서 살이 쪄요. 비타민 B 어느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고르게 있는 게 필요해요. 이 고르게 전부 다 들어있는 게 가장 고르게 들어있는 게 이스트 B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효모라든가 단백질까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성분이 좀 더 강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스피루리나가 들어있는 게 B 플러스였던 거였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로 넘어가자고요. 식이섬유가 우리 제품 안에 뭐가 있죠? 두 가지. 자, 두 가지야. 우리 제품 안에 식이섬유가. 카보소스트. 네, 카보도스트도 식이섬유고. 또 뭐 있어요? 식이섬유? 파블러. 여기 한참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카보도스트하고 파워블럭도 식이섬유예요. 자, 그러면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제 써 있는 것부터 한번. 써 있는 거가 가장 베스트니까 읽어보자고요. 파이버 베스트 플러스는 17가지의 다양한 통곡물, 과일 들어있고, 식이섬유 보충용 제품으로 수용성과 불용성의 식이섬유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비율인,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비율인 1대3의 황금 비율로 들어있어요. 수용성과 불용성이. 수용성과 불용성이 1대3의 황금 비율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1이고 불용성이 3인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수용성과 불용성이라는 이름을 보면 수용성은 뭐냐? 물에 녹는다. 불용성은 뭐냐? 물에 안 녹는다. 이 뜻이에요. 수용성, 불용성. 물에 녹는다, 물에 안 녹는다. 자, 그러면 물에 녹는 거랑 안 녹는 거랑 해서 안 녹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리야. 많이 들어있던 인체 내에서 소화효소는 분해되지 않고 소화효소는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야. 자, 그럼 인체 내에서는 분해가 안 되는데 어터는 분해될까요, 이게? 이걸 분해시킬 수 있는 동물은요, 소식동물들이에요. 소는요, 풀만 먹고도 살이 그만큼 쪄요. 이걸 분해시킬 수 있어요, 소는. 근데 사람은 분해 못 시켜요, 이거를. 그래서 분해 안 되는 성분이고요. 영양적으로는요, 곡류, 과일, 채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어. 근데 이게 영양적 가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식이섬유가 부족해. 자, 그런데 이 파우더를 보면 스티커 포장이고 어쩌고저쩌고 수용성 식이섬유 제품으로 물에 잘 녹고 무색이며 특별한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수용성이고 무색이고 맛도 없어. 맛도 없어. 그 다음에 이게 채소와 곡물,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 자체로는 영양 가치가 없어. 식이섬유는 우리 몸은 이거를 분해를 못 시킨다고. 그런데 고단백 여기서 써 있는 거 고단백 고지방 위주의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기본적으로 장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식이섬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물과 친해가지고 포만감도 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데 포만감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포만감이 생긴가 안 생긴가? 파이버 파우더를 먹었을 때 안 생겨. 안 생기죠. 생겨요. 왜 생겨? 생기냐면 소화가 안 된다니까.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장에서부터 이게 자꾸 이 부피를 차지해요. 근데 그러면은 파이버 비치 플러스에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불어나. 안 풀어지고 불어나. 그러면 얘는 포만감이 생길까? 자, 포만감은 언뜻 생기는데. 생각하면 파이버 비치 플러스가 포만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죠? 얘는 불어나고 파이버 파우더는 안 불어나고 물에 그냥 녹아버리거든. 둘을 똑같이 먹었을 때 포만감이 더 큰 게 파이버 비치일 것 같아. 언뜻 생각하면. 근데 그죠? 파우더를 저거를 단백질과 섞어가지고 어, 금방 못 먹고 놔뒀었어요. 네. 아침에 강서 갈 때 늦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철 타고 다니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네. 놔두고 갔다 와도 집에 왔는데 완전 뻑뻑해져 있어요, 그게. 네. 그것 굳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죠?
파이버 비츠는 풀어지고 녹진 않는데, 파이버 파우더는요, 굳을 수 있어요. 빡빡해가지고. 네네네.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양을 먹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파이버 파우더가 포만감이 더 있어요. 그런데 몸 안에서 이제 이물질들을 끌어나가는 거는요, 파이버 비츠가 더 강하거든요. 파이버 비츠가 더 강한데, 그래서 이제 일단 변 건강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다 써놓은 거 있었을 거예요. 변 건강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자고요. 변 건강에서 보면, 자, 너 자신의 변을 알아라라고 제목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내 변의 색깔을 보면 돼요. 변의 색깔. 전화 와가지고 아빠 변기에 피가 있어라고 하면은요, 마지막에 찢어진 거야. 변기를 막힐 정도로 눕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거든. 마지막에 찢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건 상관이 없어. 피가 똑똑 떨어지는 거는. 근데 이제 빨간색이라 그러면 마지막 쪽인 거 전부 다. 치질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쪽에, 장염이라든가 이쪽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힘을 줘서 찢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런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다른 것들이야. 선지해장국 좋아하세요?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을 잔뜩 맛있게 먹고 나면은요, 다음날 변이 까매요. 정상이에요. 변이 까매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출혈이 있어서 그게 내려가면 마지막에 까매요. 색깔이. 그런데 선지해장국을 안 먹었는데 까만색이다라고 하면 위암이라든가 소화성 결핵이라든가 이런 걸 의심할 때 빨리 병원 가시는 게 나아요. 빨리. 그리고 초록색 빛을 띈다라고 하면 간 쪽이에요. 감낭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빨리 병원 가는 게 나아요. 이 너무 많이 검정색과 먹어도 초록색은 빨리 가야 돼. 내가 전날 선지를 먹은 게 아니라면 빨리 가야 돼. 그런데 이제 하얀 것도 문제죠. 하얀 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영양 부족인 거는 지가 알 텐데요. 영양 부족이 아닌데 하얗다 그러면은 이것도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 경우 이외에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빨간 경우라면 한 가지는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너무 많이 넣어서 혹시 째지지 않았나? 똥꼬가 이러면은 상관없는데 그 나머지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는 게 낫겠죠. 예, 나머지 하얀 건 왜 그래요? 하얀 거는 담도 폐쇄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담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막힌 거. 이게 영양소가 자체가 없거나 완전히 막힌 거나 이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똥 생긴 모양에 따라서 막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뭐 바나나 얘기하는데 바나나 같은 변은 없슈. 없슈. 본 적 있어? 바나나변? 네, 없슈. 네, 없슈. 저 한 번 넣은 적이 있어요. 바나나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고구마 같지 않아요? 꼭? 하여튼 이뻤어요. 그치, 고구마 같지. 근데 이게 이제 그 가장 건강한 변이라고 그러면 바나나와 고구마 중간, 색깔도 고구마 왜 그 껍질 살짝 뺏겨놨을 때 색깔. 제가 고구마 이걸 찾느라고 쇼를 했어, 이 사진을. 그 정도이고, 위에 살짝 떠. 대부분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이제 그게 가장 건강한 변이라고 그래요. 그 변 본 지가 언제야, 도대체? 그 정도 변을 보려면은요, 소화기부터 전부 다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 양에서 식이섬유 양도 많아야 돼요. 그 정도 변을 보려면.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떤 변이에요? 저 빼빼로 변, 토끼똥 변, 물변,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빼빼로 변도 많아요, 의외로. 제가 이제 건강 상담을 하다가 당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아니 맨날 변을 본대. 그래 그 찌지지지 이렇게 보잖아. 그랬더니 그렇대.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변비 상태로 막 딱딱한 이 정도가 아니어도 하여간 여러 가지의 장애 질환이 발생하는데 그 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은 입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부족, 프리바이오틱,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그리고 혈액순환, 칼슘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식이섬유잖아.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여기 불용성 식이섬유. 야, 불용성.
아까 불용성 식이섬유 뭐가 만들었다고 했죠? 파이버 비츠. 얘는 파이버 소화가 비트. 안 돼. 안 되고 대장까지 가요. 대장까지 가서 변을 크게 만들어줘. 그래서 양을 증가시켜줘. 양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안 먹었던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물을 안 먹으면 이 부피가 용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수분 섭취를 해도 변을 끌고 나가면서 변기에 팝펀 튀기 하는 게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똥구멍이 찢어졌던 거예요. 나무 껍질 뺏겨 먹었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뺏겨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풀뿌리 다 끊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것만 먹은 거야. 근데 이것만 먹은 게 아니라 자연계에도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 자, 수용성 식이섬유, 냄새 없는 거, 수분 보유력도 늘려주고요. 변 수분량도 증가시켜줘.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얘는 뻑뻑하게 해주고 얘는 부드럽게 해주고. 그래서 파이버 파우더가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변 양만 늘려주는 게 아니야. 보면은요. 겔리 형성시켜줘가지고요. 식후에 만복감을 증가시켜줘요. 자, 겔이 형성된다고. 아까 이은호 사장님이 경험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굳는 거. 언뜻 생각하면 파이버 비츠가 포만감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더 줘요. 겔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포도당 흡수도 잘 안 되게 막아주는 게 이쪽이에요. 근데 불용성 식이섬유 안에 이렇게 복합당 안에 얘들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먹으면은 혈당 조절이 되던데 맞아. 그 안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 짓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감소도 누가 해주느냐? 이 수용성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식후 만복감이라든가 포도당 흡수라든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비만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엄밀히 우리가 파이버 파우더를 좋아해야 돼요? 비츠를 좋아해야 돼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느 거일 것 같냐고. 파이버 파우더를 좋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변 용적 자체를 안 늘려놓으면요 장에 이 연동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먹는 거. 고기에 우리 오늘 고기 먹었다. 고기 먹었어. 얼마나 먹었을까? 식이섬유를. 돈가스를 먹었어. 얼마나 먹었을까? 식이섬유를. 밥을 먹었어. 김치랑. 김치 식이섬유 얼마 있을 것 같아요? 다 물이야, 물. 그러니까 식이섬유의 절대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섭취량이.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파이버 비츠를 선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전문의사님한테 병원에 그 환자분이 얘기할 때 유산균과 함께 파이버 파우더를 주세요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네, 파우더를 먹이면은요 똥을 라고 표현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인 파이버 비츠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중요한 거고 만약에 옆구리살이 있어. 옆구리살. 그러면 수용성이 날까요? 불용성이 날까요? 수용성. 옆구리살은 파이버 비츠. 네, 비츠가 나요. 움직여야 되거든.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럭사나 트라스비치 8시 땅 들어왔어요. 조금 일찍 들어오면 더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9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9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비록